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지지율 10%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봐야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한국 갤럽에 맞춰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미리 밑자락을 깔아드리면 윤석열 육성 나온 거는 내가 알고 있기에 이번 여론사의 3분의 1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너무 끝에 나왔죠. 그러니까 저게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론조사 기간이 설명해 드릴게. 이틀 동안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근데 화요일 날 대부분을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족한 것만 채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육성 나온 건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감안하시고 보시자고. 아직도 19% 하시는 분들이 미리 그런 댓글 달지 말라고 내가 올리는 거야. 아직도 19%요? 어쨌건 심리적 방어선이 네, 무너졌다. 명태균 윤석열 육성이랑 상관없이 이미 무너졌다. 그럼 또 다음 주 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자, 그래프 하나씩 보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9 긍정, 그 다음에 부정 72. 이거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 윤석열이 지지율이 회복될 것 같아요? 전쟁 난다고 칩시다. 이 분위기에서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맞아요. 지금은 윤석열은 젤렌스키처럼 지지율 올라갈 이유도 윤석열이 없습니다. 한 50%쯤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 나면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 새끼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지율 기준으로 쉴드도 가능한 거예요. 다음 여기 역대 대통령들 그래프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임기 못 채운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 2분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맨 오른쪽 하단에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중간에 지금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보라색. 역대 평균적으로 저렇게까지 낮은 지지율로 온 인간 자체가 없어. 등락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대통령도 윤석열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지율이 없다고요. 윤석열이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특히나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를 쓰고 있는 거야. 무슨 윤석열이야 김건희지. 아까 여성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제가 끈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최근 20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최근 20주로도 보면. 그래서 오늘 19, 72가 나왔는데 연령별로도 한번 보세요. 연령별로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아직까지 70대 이상 2번 찍으신 분들이 좀 방어선을 계속 치고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사실 41대 47이면은 부정이 많이 늘어난 거긴 맞죠? 합니다. 오늘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19, 부정평가 72, 취임 후 가장 높아. 저게 자동응답이었으면 이미 부정평가 80 넘어갔죠. 상담원이 물어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다음 TV조선 난 일부러 이거 갖고 와봤어요. 윤 지지율 19%, 집권 후 최저치, 부정평가도 72% 최고. 아주 이제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런 윤은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잘 안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안 나올 때 여론조사를 아예 방송으로 안 다뤘어요. 추세가 될까 봐. 근데 지금 저거는 뉴스가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육성이 나왔거나 윤석열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최저치 찍었다는 얘기를 안 쓰면 오용 언론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예요. 지들이 안 밀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근데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는 낮아요. 이게 핵심이야. 전국은 19인데 대구 경북 18이야. 아, 잘하고 있다가 그렇네요.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 대구 경북 보시면은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9잖아요. 여기서 길을 잃은 양들이 꽤 보여 숫자로. 어느 쪽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지역보다 높아요. 대구 경북이. 아직까지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차마 누르지는 못하는. 거지. 길 잃은 양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저 윤석열이 지금 뭐 윤석열 육성이 거의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한동훈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윤석열을 구하라고 한동훈을 보냈는데 한동훈을 품지도 못하고 하는 과정들의 그런 미움이 반영된 여론조사인데 전국 평균이 19인데 대구 경북이 18로 떨어지는 저게 아마 7%인가 지난주보다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이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 내가 요즘 유행어 만들었는데 더 서동엽처럼 불리고 있잖아. 뭔데요? 끝났어. 끝났다고. 40대 지지율 9%, 못한다 88%.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중추들이 지금 90% 가까이가 윤석열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론 주도층이에요. 연령대로 보면. 가보세요. 지금 주위에 있는 40대들이 실제로 경제 활동의 주체이고 그래요. 70대 이상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4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18%, 윤석열 지지율 20%대 붕괴. 저거 굉장히 아픈 지점이에요.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부산도 갔었잖아요. 시장에 가서 막 악수. 네. 대구 경북 가면 나는 왜 그 대구에 그 시장 있죠, 그 유명한 시장. 서문시장. 서문시장만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제 안 먹힌다는 거지. 거기다가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 지지율 첫 10%대 홍준표 탄핵 전야 데자뷰. 요거는 시간 순서가 틀렸어요. 가짜뉴스 바로 잡아줄게요. 홍준표가 어제 탄핵 전야 데자뷰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지율 취임 후 첫 10%대 그렇게 되면 어떤 지점이 중요해지냐면 대구 경북 사람들도 윤석열 지지 찍었던 사람들이 48%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탄핵 되겠구나라고 선을 놓게 돼요. 반발 안 하게 된다고. 근데 사실 홍준표는 자기가 쓴 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사람들이 인용하는 건 다 탄핵 전야 이것만 다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꼼수를 네, 부렸고요. 네, 네. 홍준표는 내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겠냐.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오늘 주간조선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거리로 나서는 170석. 저게 민주당 정확한 의석이 저거예요. 국회의장 빼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민주당이 나가긴 하는 거지만 거의 190석 정도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정진석이가 생각이 있었으면 너 오늘 천하람한테 야 네 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폭발할 겁니다 이제. 아주 그냥. 근데 주간조선 헤드라인이잖아요. 탄핵 쏘아 올릴까? 하라는 얘기잖아. 야야 여기서 못하면 바보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야 니네도 나와. 거기서 가까워. 자, 다시 한 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수 윤석열 잘한다 33, 못한다 57. 중도 윤석열 잘한다 14, 못한다 77.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고 윤석열을 탄핵 못하면 민주당한테 부정평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전화 면접이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진 않아요. 뭐 1% 차이밖에 안 나. 민주당이 이 여론에서 저 중도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화 면접은 특성이 그래. 근데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공식적으로 걸잖아요. 그러면 저 중도 잘하고 있다 14, 못하고 있다 77의 저 많은 분들 저 그래프상으로 펴러보면 중도가 제일 많잖아요. 저 지지가 민주당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 여론조사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윤석열 못하고 있어. 압도적이야. 77이야.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서 반감만 하고 있어. 또는 윤석열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고 탄핵을 외치면 저 지지가 대부분 민주당한테 온다고요. 이 여론을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진보도 한번 보십시오. 잘한다 4. 저 4%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수인데 그냥 진보라고 답한 거야. 상담은 예쁜 목소리로 물어보잖아요.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막 윤석열만 찍었던 이직인데 저 진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숫자예요 저게. 자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김건희 압도적 1위입니다. 특히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여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볼 정도로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다들 윤석열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다들 비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밑에 2%짜리 여당 내부 갈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같은 이슈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김건희 때문에 여당 내부 갈등이 발생했잖아요. 그 밑에 국고 낭비 있죠. 그것도 김건희 이슈가 있고요. 인사.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상담원이 물어봅니다. 갤럽. 윤석열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봐. 잘한다 못한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 척도로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에 딱 하나만 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문제 17% 플러스에서 거의 한 50% 정도는 김건희 연관이 있어요. 아니 근데 오빠 이거 봐봐. 내 문제는 17밖에 안 돼. 근데 외교가 잘한다고 33이야. 그럼 이번에 우리 순방 가야 돼 안 가야 돼? 오빠 순방 가자. 이래서 가는 겁니다. 또 나간다고? 네. 에이. 이번 달에 또 있어요. 과연 비행기 탑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윤석열 긍정평가 이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일단 긍정평가자가 189명이지 않습니까? 저 숫자는 발언올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18.9%에 가까운 거예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19%로 반올림 해준 거고 윤석열 외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속고 계신 거잖아요. 이 방송 바로 직전에 체코 원전은 사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했거든요. 의대 정원학대요. 여러분들 아프셔도 의대 정원학대 응급실 뺑뺑이 찬성하실 겁니까? 전반적으로 잘한데 뭐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력, 추진력, 뚝심. 요 이제 극우 성향의 분들이 막 이재명 수사해 딱 그러면 여기다가 대놓고 잘한다 하는 사람들인 거고 국방 안보 전쟁 위기인데 국방 안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응답 거절 19%.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을 찍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주위 한번 보세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주위에서 평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정상인이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그게. 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할 수행평가. 이게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만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은 뭐 잘못하고 있다가 51이고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가 41이라고 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당대표들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2012년부터.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들한테 압도적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잘 모르는다. 지지가 없다. 국민의힘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갤럽 기준으로 역대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원이 아닌 기계가 물어본 여론조사로 가면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국정감사나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민주당 엄청 잘하는 겁니다. 딴소리 안 나오고 윤석열과 잘 싸우고 국회의원들마다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비판하는 사람들 아예 없어졌고 특히나 이번에 윤석열 음성 폭로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한 2달 그 관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정보가 안 샜잖아요. 맞아. 저는 사실 그 어제 오늘의 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제가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진짜 너무 일 잘한다 진짜. 진짜 이렇게 일을 해야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100%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좀 굳이 세밀하게 따지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 정말 민주당 잘하고 있는 거다. 예, 예. 윤석열 정권 일대입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돼 가지고 구속되냐 마냐 여러분들 새벽까지 지켜보신 사건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똘똘 뭉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있잖아 뭐 조금바퀴 같은 그런 사람들 지금 없잖아요 민주당에.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소대장님 먼저. 아 그래. 자 다음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또 있어갖고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 자유응답
압도적 1위 정청래. 야. 국민 1,000명 넘게 물어봤는데 그중에 9%가 100명 가까운 사람이 정청래라고 답을 했어요. 최민희 2등, 강유정 3등. 나머지는 뭐 야,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국정감사 때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의 대표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넣어줬어. 이재명 이름까지 넣어줬어. 훌륭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같은 날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 특집이라고 문화일보가 여론조사를 갤럽이랑 한 걸 보여준 거야. 갤럽은 돈 받고 한 여론조사고 돈 좀 썼네. 오늘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갤럽 자체 조사고 근데 여기서는 같은 갤럽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17%입니다. 문화일보인데? 음. 조중동 문매연.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작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정 78, 긍정 17. 대단한 숫자입니다. 진짜. 야, 참. 사실 한 항목이 78% 나온다는 게 진짜 이게 너무 비정상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증거까지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기서 오늘처럼 불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줄을 몰랐거든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보수 진보 뭐 성향 할 거 없이 그 홍수가 나가지고요. 일제히 물이 밀려들어서 뚝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민심의 뚝이. 더 이상 내가 지금 한 3, 40년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을 찍었는데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석열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20까지는 할 수 있으면 적당히 뭐 원전 외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끌어들여가지고 한 25% 정도 올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야당 때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30%까지 가서 임기 채운다고 했지만 심리적 방어선이 20이 딱 무너져 버리는 순간 저거 못 지키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씨 지금 이런 단독들은 엄청 나오거든요. 윤석열, 홍준표 똑같이 하니까 또 홍준표 4% 빼. 명태균이 말 그대로 바뀐 여론조사 오늘 이런 단독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9월 17일 날 명태균한테 윤석열, 홍준표 똑같이 지지를 하니까 명태균이 하니까 윤석열 36.9를 28.6으로 만들고 홍준표 31.6을 29.7로 만들어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명태균이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는 과정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지고 있는 걸 앞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7일 날 여론조사는 윤석열이가 앞서고 있었지만 홍준표가 앞서게끔 만들었던 거고. 그것도 근소하게 많이 앞서면 안 돼. 그렇지 많이 앞서 못 따라가니까. 근소하게 앞서게. 그런데 12일 후인 9월 29일 날 명태균이 윤석열이 홍보다 2% 앞대게 지시하니까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 명태균이 또 다른 지시를 했겠죠. 이게 지지율을 올리려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면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주문을 하고 또 2주 후에 짠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줬겠죠. 완전히 가지고 놀았네요. 네. 진짜. 야, 그 박사네 박사야. 명 박사로 부를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번 주에는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지만 다음 주엔 한 2% 정도 앞서실 겁니다. 해놓고 다음 주에 딱 2% 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인천에 가서 이걸 하시고 강릉에 가서 이걸 하시고 이거 하시면 2% 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 오른 자료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매일 밤 저녁에 네. 9시에 108배를 하십시오. 동서쪽 방향을 보면서. 아 역시 나랑 사고 방식이 다르네. 명태균은 3번 외치십시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네. 아파트. 명태균. 좋댄다 이제. 자, 여론조사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고 갑시다.